서울시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숙제 없는 학교 제도를 놓고 학부모들의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경상남도 기독단체들이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토스트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한별교회 사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 기독교계 이슈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 기독 문화계의 동향을 정리해봅니다. 오늘은 도서와 음반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온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성탄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숙제 없는 학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시가 불필요한 숙제를 없애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일부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여선아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에 권장하고 있는 숙제 없는 학교 제도. 한 커뮤니티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학부모의 60% 이상이 이 제도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 위주의 숙제보다는 체험 위주의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입니다. 숙제가 없으면 아이들이 또 자기 개발을 또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이 허락되어지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의 공부가 짧은 수업 시간에 국한된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공부에 쉽게 지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숙제가 없으면 아이들이 공부나 숙제에 대한 이 개념 자체도 없고 공부를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아예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현승 씨뿐만 아니라 이 제도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숙제를 완전히 없애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입니다. 교과 공부 향상을 위한 복습 과정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사교육이 성행하게 될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숙제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면서 아이들에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숙제를 권장하는 제도라고 해명했습니다. 숙제 없는 학교가 아니라 이제 부모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숙제, 이런 부모 숙제를 없애기 차원에서 1, 2학년에게 맞는 맞춤형 숙제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제도에 만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숙제 없는 학교 제도를 시행 중인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숙제 봐주고 이렇게 하느냐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시간도 생겼다고 학부모님, 학생 모두 되게 만족했습니다. 숙제 없는 학교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숙제를 줄이는 대신 학교 수업 시간을 늘리면서 학교 내 학습을 강조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파격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숙제 없는 학교 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선진국 사례와 같이 학교 교육을 더 강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학생 인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에 지역 기독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만 강조한 채 그에 대한 한계와 책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맡은 지영준 변호사는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에게 무분별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의무와 권리는 중앙기관에서만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이 임의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이종승 대표회장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겐 과도한 권리를 주는 것보다 교사와 부모가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반대는 한국교회와 후손,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기와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5번째로 학생 인권 조례를 발의했으며
지난달 29일 열린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전에 사전 정보를 찬성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색 전도법으로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스트를 나누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별교회도 고민 끝에 섬김의 전도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젠 지역의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한별교회의 특별한 사역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방에 모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음식 재료를 다듬고 손질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한별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오광석 담임 목사도 직접 재료를 손질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별교회는 5년 전 안산에서 현재의 시흥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지역에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토스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호떡이나 고구마, 국수 등 여러 음식들을 고민했지만 간단하면서도 식사로도 제격인 토스트를 나누게 됐다는 게 오 목사의 설명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섬기고 나누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목적으로 토스트 사역을 시작했지만 전도지를 내밀고 교회를 알리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잘 다가오지 않아 나눔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정해진 장소에서 토스트를 직접 굽고 따뜻한 차를 함께 나누다 보니 이제는 지역의 어르신과 주민, 버스 운전기사도 반드시 들르는 단골이 됐습니다. 처음엔 준비한 250개의 토스트를 모두 소진하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리던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2-3시간이면 모두 동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일부러 먼저 나눠드리지 않고 이렇게 토스트만 나눠드리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오히려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얘기해드리고 그러면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날씨에 상관없이 5년을 한결같이 사역해오면서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곡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또 와서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도 뿌듯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토스트 전도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배워가는 특별한 전도 상품이 됐습니다.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복음까지 전할 수 있어 보람된다는 오 목사.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후임 목회자가 사역을 이을 수 있도록 끝까지 담당하겠다는 다짐은 한국교회 사역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연합과 선교, 섬김을 실천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던 한국교회도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처럼 올해도 교계에서 들려온 소식 대부분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교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목회자 성범죄 문제도 사회의 지탄을 받았는데요. 수년째 외치는 보수 연합기관 통합은 또다시 내년을 바라보게 됐죠. 다만 한반도 평화기조에 발맞춰 인도주의적 차원의 섬김을 준비하거나 극적인 교단 통합을 이뤄낸 모습은 성도들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 교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홍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기독교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한 달 뒤 열린 제103회기 통합정기총회는 이 판결을 뒤집어 다시 재판하라고 결의했습니다. 결국 통합총회 재판국은 재심을 결정하고 명성교회 부자 세습건을 다시 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과 함께 명성교회 영향력이나 주변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재판국장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굵직한 이단 사이비 단체가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타작마당이란 이름으로 신도들을 무차별 학대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가 구속됐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의혹 사태로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부목사가 과거
교회 미성년 성도 수십여 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해당 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탈퇴해 사실상 한국교회 차원의 질의는 불가능한 상황. 피해자들은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연합기관의 통합은 올해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위가 한창이던 8월 두 기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통합을 이루겠다며 구체적인 통합 시기까지 언급했지만 결국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 교단 통합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분열했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이 10년 만에 극적인 교단 통합을 이룬 겁니다. 양 교단은 통합 이후 행보를 이어나가며 교단 안정과 정상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부정적 소식 이면에는 한국교회의 선한 사례들도 여럿 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계는 통일 이후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심장 전문병원 재건립 추진 소식은 의료 사각지대의 북한 주민들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할 거란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교회는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에 즉시 봉사단을 파견해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국내를 넘어 해외에도 섬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낯뜨거운 소식이 많았던 올 한 해. 한국교회는 좀 더 깨끗하고 밝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문화계에선 올 한 해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도서와 음반 분야에선 수년째 이어진 불황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도서 출판 분야에선 소형 출판사들의 기획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것이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기획력이 좋은 신간 도서와 함께 팀켈러 시리즈와 같은 재출간된 도서들이 불황 시장 속에서도 독자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두드러진 부분은 신학 관련 서적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신학 서적이 목회자들의 영역이었던 것을 비춰볼 때 이젠 독자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최승진 사무국장은 다양한 기획도서가 출간됐지만 다음 세대와 새 신자를 대상으로 한 책이 거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음반 시장에선 올 한 해 3,800여 장의 앨범이 발매됐는데 그중 85%는 5곡 미만이 수록된 싱글 앨범으로 전체적인 음악 시장이 싱글 앨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편성, 실제 악기 중심의 제작 방식이 소규모 편성, 악기의 단순화, 홈 레코딩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또 미디어스코프 송재호 팀장은 예배 음악이 강세였던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성탄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성탄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문선현이 제안한 9가지 말씀과 캐럴 축제란 예배는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크리스마스에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예배는 타락과 약속, 성육신 등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전하는 9가지 말씀을 함께 읽고 각 말씀 사이에 찬양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읽는 순서, 찬양의 구성 등을 교회 상황에 맞도록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선현은 온 가족,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가지 말씀과 캐럴 축제 예배 방법과 순서지는 문선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4% 내린 48.1%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1.7% 오른 46.9%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1.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13일 미국이 내년 1, 2월 중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북측에 타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북미 교섭은 현재 정체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타진에 응하지 않는 것은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엔 남성 육아휴직자가 1.2%에 불과했지만 2017년엔 13.4%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고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회는 본 노회가 2003년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며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15일 제3회 세계직장선교 비즈니스 포럼을 엽니다. 이번 포럼에선 기독 비즈니스 단체 소개와 발표, 기도회 등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세직선 명근식 대표회장은 이번 포럼이 비즈니스 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열매 나눔재단이 사회적 기업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육과 멘토링, 판로와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생존 단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성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전국 교회음악 지도자들의 발전을 위한 제32회 교회 합창 워크숍이 내년 1월 10일부터 영락교회에서 진행됩니다. 3일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엔 지휘자와 반주자가 함께 듣는 공통 강의를 비롯해 전공별로 세분화된 수업이 마련됩니다. 또 다양한 음악 관련 서적과 영상 장비, 악기 등이 전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